안녕하세요. EBS 영어사 정승익입니다. 전 좀 특이한 경력이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영문법 강의도 있고요. 또 중학교에서도 있어 보기도 했었고, 중학교 강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력은 고3 학생들을 입시 지도하면서 영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초중고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제 두루두루 경험을 갖추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고3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등이나 중등 학생이나 학부모님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의 미래, 그 미래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 영상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요. 고3 학생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무기력입니다. 무기력. 이거는 사실 고3을 경험을 한 학생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아실 건데요. 고3이 돼가지고 학생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면이 뭐냐면은 무기력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게 무기력하다는 게 그 아이가 뭐 게으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지금 이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이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거는요, 정말 현실이고요. 지금 초, 중등에서부터 차곡차곡 대비를 하지 않으시면은, 특히 이제 고1이나 고2 학생들이나 학부모님이 대비를 차곡차곡 하지 않으시면은, 고3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조금 길이가 길더라도 저는 필요한 말씀을 다 드릴 거고요.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무기력해지는가? 집안에서 기대하시는 것과 그리고 학생의 현 실력 이 사이에 갭이 굉장히 클 때 이 아이가 무력해집니다. 아주 무기력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들께서는요, 야, 너는 무조건 인서울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넌 재수 절대 안 돼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아이의 성적은 인서울을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고, 그게 뭐 내신이 됐건 정시가 됐건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고, 뭐 재수를 해도 이제 갈까 말까 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서는 아주 막 부모님이 막 그냥 막 이 대입 얘기만 하시면은 막 썽을 내세요. 뭐 너 무조건 인서울 해야 돼, 이 자식아. 너 재수 절대 안 돼. 막 이러세요. 근데 얘는 뭐 내신이 학교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정시로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는 흉내만 내는 거죠. 근데 그 흉내를 낸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것이죠. 하다 보면은 이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수업을 들어도 내가 이거를 뭐 열심히 한다 그래서 내신을 올려서 인서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정시 공부를 한다고 문제를 풀고 있는데 자기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인서울에 필요한 정말 뭐 최소한의 한 2, 3등급 이상이 안 나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그러시니까는 이거는 뭐 이제 수능 날까지는 가시방석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학생들은 정시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의 그게 이제 방패가 돼야 되니까 집에 가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정시할게요. 또는 이제 뭐 논술 할게요. 이러면서 이제 시간만 이렇게 계속 때우다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보내다가 그렇게 되면 결과도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높은 목표를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갭이 너무 크면은요, 이거는 준비 과정에서 신도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100m 달리기를 우사인 볼트만큼 빠르게 9초대로 뛰어라 라고 하면은, 아마 달리면은 저 지금 달리면 한 15초나 나올 것 같은데 9초대라고 그 9초대를 목표를 잡으면은 제가 연습 과정에서 열심히 하겠어요? 어차피 안 될 걸 아니까 하다가 그냥 대충 흉내만 내겠죠. 그리고 하다가 솔직히 그만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실현 가능한 목표가 없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은 사실 이걸 막으려면은 가정에서 부모님이랑 아이가 대화를 많이 하고요. 같이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는 벌써부터 뭐 솔직히 내 마음에도 안 들고 성에도 안 차고 뭐 얘 하는 거 보면 정말 우라통이 터진다라고 하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이 계실 건데요. 그래도 부모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아이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가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서로 간에 이렇게 또 이렇게 어떤 계기가 있으면은 잘 지낼 수 있고요. 마음을 또 이렇게 사르르 녹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니겠죠. 저도 뭐 사실 초등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는 중등, 고등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글쎄요. 또 많은 가정에서는 이게 부모님께서 어떤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자녀와 멀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누구 탓을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잘 지내야 되거든요. 잘 지내면서 대입에 대해서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좀 조율을 하는 거죠. 조율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뭐 이렇게 좀 얘기하다 보면은 이 아이에게 맞춰가지고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아이는 얼마나 사실 행복하겠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지지해 주시고 또 실현 가능한 목표를 딱 잡아 주시니까 굉장히 행복하게 그렇게 생활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등급이 전부가 아니죠. 뭐 전에 그런 사례 있습니다. 아이가 내신이 한 4등급 정도가 나와요. 근데 가정에서는 그 등급에서 딱 갈 수 있는 대학, 어떤 지방에 있는 딱 대학에 그 정도 너는 가면 된다 라고 지지를 해주셨어요. 그 아이 한 4등급 정도의 내신을 안전하게 유지를 해주면서 편안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갔습니다. 자, 이 말씀 들으시면서 지방대라니, 내신 4등급이라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이 자녀분의 그 실력과의 그 갭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기대치가 막 내신 1, 2등급이야. 근데 우리 자녀가 한 4, 5등급이 나와. 근데 그 갭을 3학년 때 메꾸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나의 기대는 이만큼인데 그걸 강요해버리면은 이거는 불편한 상황밖에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부모님도 학생도 입시를 잘 아셔야 돼요. 너무 디테일하게 갈 필요도 없어요. 대략적인 내용만 아셔도요, 고1 때부터 잘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뭐 빠르면은 중학교 고학년부터도 관심을 가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자마자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가 대입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이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부터는 관심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려면 아셔야죠. 그래서 이 채널이 사실은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랑 또 우리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께서 이 최신의 교육의 어떤 정보들, 그리고 대학교 입시라는 게 어떤 건지를 그래도 대략적으로 아시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제가 매년 약속했잖아요. 매년 1월 1일에 만들겠습니다. 예, 저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순간 멈칫했던 거는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약간 했었는데, 전 또 한다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년 1월 1일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육 트렌드, 제가 한 100페이지 정도의 전자책을 만들어서 올해 1월 1일에 만들었었고, 그리고 내년에도 만들 거고요. 매년 만들 거예요. 매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구매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시면서 따라오시는 거고요. 저도 이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는 정보들을 계속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어떤 명강의를 들어도요, 이게 워낙에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한 번 만에, 1시간 만에 이걸 완벽하게 이해한다,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아니 뭐 우리가 요리 같은 거 배울 때 요리 교실 뭐 한 2-3시간 갔다 오면 갑자기 내 요리가 잘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약간 우리 어른들의 학습이라는 게 그렇죠.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딱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렇게 오며 가며 들으시고, 출근길에 들으시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등교하고 나면은 가정에서 차 한잔하면서 들으시고, 이렇게 계속 들으시다가 보면은 이 반복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요런 거구나, 이렇게 좀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학생도 이거 들으셔야 되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활기가 있어야죠. 이제 고3 해봤자 19살인데 활력이 얼마나 넘치는 아이들입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신나하는 시간은 체육 시간밖에 없어요. 그때는 뭐 아무런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으니까. 근데 공부나 이런 입시판에 들어와 버리면은 공부를 못해서도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목표 자체가 너무나도 이게 뒤죽박죽이 돼버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집중을 못 시키는 거죠. 무기력합니다.
본인도 너무 슬픈 상황이고요. 그 지금 뭐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이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알고 싶은 내용들, 궁금한 내용들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자주자주 확인하고 또 영상으로도 제작할 거니까요. 이 채널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채널 여러분들 필요한 내용들 제가 또 이렇게 짬짬이 영상 제작해 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필요한 정보들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이제 자야 돼요. 밤이 깊었습니다. 자러 가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궁금한 내용들도 댓글 달아주시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